항상 이런 그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는 트랩도어가 필요합니다. 그 트랩도어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는 되게 쉬운데 한쪽 방향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RSA다. 그럼 RSA 트랩도어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P랑 Q라는 소수가 있을 때 둘을 곱했을 때 N이잖아요. 네. P랑 Q라는 수를 알고 있을 때 N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N을 주어지고 P랑 Q를 구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무지 어렵죠. 평생 해도 못할 거고 몇백 년 걸려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 P랑 Q가 아주 큰 수인 경우입니다. 아주 큰 수인 경우에는 P랑 Q를 주어졌을 때 N을 구하는 건 쉬운데 N을 주어주고 P랑 Q를 구하는 건 어렵다라는 게 이제 RS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디필면에서 로가리즘 같은 경우도 디스크릿 로가리즘도 엄청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리프틱 커브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선을 긋는데 이 선이 긋는데 어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일리프틱 커브는 멀티플리케이션 합니다. 이렇게 KP에다가 정수배를 하는데요. 이 정수배라는 거는 일리프틱 커브에서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K 곱하기 P를 에디션하고 더블링으로 표시합니다. 각각의 더블링하고 에디션하고 그다음에 더블링을 했습니다. anyway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이렇게 좌표를 그 주어진 요 그래프 A, B에 따라서 뭐 생긴 이 엘립트 커브의 어떤 좌표를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저희가 이거를 파이널 필드를 하게 돼서 어떤 그 필드를 저희가 P라는 숫자로 P라는 소수로 저희들이 이걸 구분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주어진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시작점과 끝을 주어지는 거죠. 시작점을 준 다음에 이게 몇 번째냐. 그래서 시작점에다 이거를 어떤 정수배 K배를 곱하는 거는 해서 어떤 끝의 점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여기서 P가 주어지고 N이 주어졌을 때 Q를 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P랑 Q 준 다음에 N이 몇이냐를 구하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트랩도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랑 Q는 이건 이제 N은 정수고요. P랑 Q는 그 일리트 커브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점에서 N을 곱하는 거에서 Q 값을 구하는 건 쉬운데요. Q랑 P를 주어진다면 N 값을 구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일리트 커브에서 어떤 점을 찾아가는 것이 당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당구를 친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당구에 이게 쿠션이잖아요. 쿠션을 200 쿠션 한 다음에 그 현재점을 찾아라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첫 점하고 처음에 놓인 당구공하고 끝에 놓인 당구를 구한 다음에 이게 쿠션을 몇 번 쳤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트랩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CDH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CDH가 더 좋은 것들은 뭐냐 하면 일단 그 비도입니다. 비도. 그래서 트랩도어가 다 물론 이제 어려운 거지만 트랩도어라는 게 각각 인수분해가 어려운 거냐 아까 같이 n을 찾는 것이 어려우냐 그 상황에서의 어려운 점에서의 차이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 수가 저희들이 키라는 거 있잖아요. 개인 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 키가 있는데 그 공개 키가 비트 수에서 약 2000비트, 그러면 200비트, 약 비트 수가 10배 이하의 차이가 나는 자그마한 거여도 이제 거의 똑같은 그런 비도를 낼 수가 있어서 일리프트 커브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프트 커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첫 점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 가지 그 A와 B 같은 것들이 서로 파라미터들을 서로 어그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그게 됐다고 치면 아까 P는 이미 알려진 거고요. Q도 퍼블릭 키는 알려진 건데 Q랑 P를 알려주더라도 N을 구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퍼블릭 키 큐브입니다. G에서 프라이빗 키는 DB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N이 이제 프라이빗 키가 됩니다. P는 알려져 있는 거고 Q는 퍼블릭 키, 그 다음에 Q랑 P를 주어줘도 N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N은 이제 프라이빗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DB가 있는데요. G는 알려준 값입니다. G는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QA랑 QB는 각각의 이 밥하고 앨리스의 퍼블릭 키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G에다가 프라이빗 키 DB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DB랑 주가 주어지면 QB를 구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G랑 QB를 주어진 다음에 DB를 구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이 QB를 서로 나눠갔습니다. QB를 나눠갔더라도 죄송합니다.
QB를 나눠갔더라도 DB랑 DA는 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앨리스의 경우가 QB를 받아서 DA를 곱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QB가 DB 곱하기 G니까 DB 곱하기 DA 곱하기 G가 실제로 이 값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QL에다가 DB를 곱하면 또 이 값이 되는 거죠. 쉐어드 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값이 됩니다. QB랑 QL 알려주더라도 제3자들은 DA와 DB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쉐어드 큐를 알 수 없는 게 EC, DH입니다. DPL만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키 교환 프로토콜이지 인증 프로토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DPL만 하고 나면 양자 간에 키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지만 인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누가 서 있으면 앨리스는 밥이랑 통신하고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가운데 통신할 때 모든 통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면 누군가가 밥인 척, 앨리스한테는 밥인 척, 밥은 앨리스인 척을, 밥한테는 앨리스인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인 더 미들 어떤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DH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미 앨리스가 밥하고 시큐어 채널 인증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키 교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CDH 즉 메인 더 미들 어떤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PA3입니다. WPA3는 뭐 배경은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임프루먼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임프루먼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 3개를 설명을 드리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입니다. 오픈은 뭐 카페 갔는데 아무런 암호화 없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SSID만 알면 모든 트래픽을 잡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PTK, 퍼스널 모드입니다. 퍼스널 모드는 불가피하게 그 AP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디바이스 간에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늘 몇 번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서로 모르는 두 당사자가 만나서 인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모드 같이 AP가 신뢰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스테이션이 동시에 신뢰하는 인증 서버가 있어서 인증 서버의 중재로 AP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션은 완벽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PM키를 PS키, 미리 프리쉐어드 키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PS키, 즉 프리쉐어드 키를 오프라인 딕셔너리 캐싱 어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딕셔너리 캐싱 어택은 뭐냐? 사람들이 이런 패스워드, PSK가 어떻게 보면 패스워드의 하나잖아요. 이 PS키를 정할 때 PS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SSID의 패스워드인데요. 카페나 혹은 여러분 댁에서나 그 제3자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키를 이제 모든 AP마다 이제 키를 저희 설정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패스워드고 프리쉐어드 키입니다. 그런데 그 패스워드, 즉 그 패스워드를 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딕셔너리에서 구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최소 8자입니다. 최소 8자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 거의 랜덤 루팅한 그런 그 수준 값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보니까 이제 딕셔너리에서 구한 딕셔너리 알기 쉬운 값, 기억하기 쉬운 값들은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대로 하면은 8자리라고 치면 8자리면 88, 64, 64비트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일일이 이제 랜덤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2의 64비트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다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상당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찾아야 되는 그 도메인이 무척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딕셔너리 게싱 어택은 어렵지만 이거를 딕셔너리에서 정했다. 만일에 패스워드를 그러면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하다 보니까 굳이 딕셔너리 물값들 물론 많죠. 하지만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은 전체적인 브루폴스보다 훨씬 더 그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브루폴스 게싱 어택 하는데 훨씬 더 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PSK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카페 가시잖아요. 그 카페 가면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그런 패스워드, PSK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패스워드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제 트래픽을 복구하지 못하겠지만 포핸드 쉐키 어떤 맹점 때문에 PSK, 즉 PMK를 아는 사람들은 그 카페에서 같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쓰는 다른 사람의 트래픽을 이제
염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K 두 가지 문제점. 하나는 오프라인 딕셔너리 게시를 통해서 패스워드가 밖에 알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카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PMK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트래픽을 엿볼 수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PS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WPS는 이제 그 처음에 이 A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PSK 세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그런 표준입니다. 그런데 WPS, WP2 시대에 있던 WPS는 그 키값이 약간 그 도메인이 작기 때문에 키의 키의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브루트폴스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키가 WPS에 사용되는 키가 깨지는 게 지난 과거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비도가 낮다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저희들이 IT에 있는 사람들은 AP를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정작 그 일반 있는 분들은 그 PSK의 세팅조차도 어렵게 해서 오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여서 WPS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WPS의 정신을 계승을 해서 하지만 WP2에 있던 WPS의 약점을 보완해서 WPS에서는 새로운 WPS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WPA3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PA3에서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뭔가 시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세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은 말 그대로 무선 네트워크를 아예 보호하지 않고 그냥 평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팅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객들하고 비밀번호 쉐어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노 인증, 노 인크립션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냥 하는 경우인데요. OW라고 부릅니다. Opportunistic Wireless Encryption을 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OW로 replace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오픈할 경우에는 평문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공격의 타겟이 되긴 했습니다. 스테이션과 AP가 OW에서는 unauthenticated DPL만 합니다. 그러니까 unauthenticated DPL만은 뭐였냐?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DPL만은 반드시 양자 간이 인증이 돼서 시큐어 채널이 있는 데서 해야지만 완벽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인더미들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테이션과 AP가 OW에서는 그렇죠? 그 MITM에 취약한 unauthenticated DPL만 합니다. 언제 일어나냐? 어소시에이션 타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은 세 개의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디스커버리가 있었고, 어텐티케이션 있고, 키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5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디스커버리 어소시에이션 타임에서 OW가 일어납니다. 매번마다 이런 DPL만 하는데 조금 더 비효율적일 적이 있어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할 수가 있어서 스테이션과 AP는 PMK를 캐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for in 시작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Can bypass potential expensive authentication. 비싼 인증에 필요한 그 리소스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ackward compatible입니다. 새로운 이제 WPA3를 모르는 그런 스테이션도 있잖아요. 어떤 단말이. 근데 이 AP, 즉 WPA3에 레디된 AP에 WPA2만 아는 단말이 붙었다. 그런데 OW를 못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트랜지션 모드라는 걸 둬서 백워드 컴패터블가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W를 모르는 단말이 WPA2만 아는 단말이 접속을 하더라도 트랜지션 모드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으로 해서 사용될 수가 있도록 백워드 컴패티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uthenticated. 그럼 MITM에 취약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픈보다는 시큐어다 얘기입니다. 보다는 시큐어. 키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있기 때문에. 오픈인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Authenticated DVM을 하면 그래도 PMK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트래픽은 암호화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Authentication은 못하더라도 암호화는 할 수 있다는 게 OW.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거 이제 PSK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PSK는 패스워드고요, 프리쉐어드 키입니다. 즉 AP마다 SSID에 속한 AP,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반드시 두 단말 통신할 때 AP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그 단말은 SS에 같은 패스워드 갖고 있었지만 암복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PSKN 커피숍은 어떻게 하느냐? Network protected using a shared and public PSK that is print rules. 이런 식으로 키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이렇게 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스워드 혹은 프리쉐어드 키라고 하는 거죠. 이 카페에 가면 이 카페에 이렇게 필요한 이 키를 쉐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님들이 쉐어하고요. 같은 값을 가게 되는 거죠. Same password to generate all encryption key and WP to PSK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포핸드쉐이크에 넌스 값을 넣어가지고 PTK는 다릅니다. 하지만 PMK는 그 엔젤리너스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PMK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PTK를 어떻게 구하나? PMK에다가 A넌스, 그다음에 S넌스, 그다음에 두 개 맥을 해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넌스 값들, 두 개 넌스 값들은 이미 그 평문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걸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맥 값들은 소스 맥하고 데스티네이션 그 두 디바이스의 맥은 쉽게 또 도청을 해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그 같은 카페에 있는 고객의 그 PTK는 PNK만 알면 PT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래픽도 도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MK, PSK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belief is that this protect the Wi-Fi from passive sniffing. 그렇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가 스니핑이나 심플 어택으로부터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passive 어택크가 포핸드식을 한 다음에 PTK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PTK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제3자가 이 트래픽을 잡은 다음에 오프라인 딕셔너리 어택도 가능하다, susceptible하다. 이게 susceptible하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 susceptible. 누가 공격을 하면 공격에 내가 취약하다. susceptible.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취약하냐 보실까요? 먼저 이제 딕셔너리 어택입니다. 딕셔너리 어택인데 실제로 포핸드쉐이크를 한번 보시죠. 포핸드쉐이크는 여기 단말하고 AP입니다. 스테이션하고 AP가 있는데 이미 이제 PTK는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PSK, 프리쉐드 키는 나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인증이 없고 바로 포핸드쉐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넌스, S넌스가 있습니다. A넌스, S넌스는 평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값이고요. 그 평문을 통해서 PTK를 구합니다. PTK에는 키 인크립션 키 혹은 키 컨퍼메이션 키가 있어가지고 그 키 KCK를 요 KEK입니다. KEK를 랑 KCK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K 키 컨퍼메이션 키를 이용해서 MIC를 만드는 겁니다. MIC는 뭐냐? 여태까지 보냈던 메시지 인테그리티 코드를 요 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텐션과 AP가 서로 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SK에서 PMK가 되고 PMK에서 이 4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PTK를 만든다. PTK를 3등분해서 이 KCK를 쓰는 거고 MIC 값을 구하려면 이 값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P도 똑같이 해서 같은 MIC가 나왔다. 무슨 뜻인가요? 스테이션이나 MIC나 AP가 있던 MIC가 서로 동치다, 같은 값이다. 그런 얘기는 키 컨퍼메이션 키 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페어와이즈 트랜지션 PT키 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PM키 같다는 얘기고 스테이션도 PS키를 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AP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패스워드 게스 어택은 뭐냐? 어태커가
요 for and check를 다 스니핑합니다. 도청을 해서요 레코드를 합니다. 폰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저 키는 암호화가 됩니다. 요 GTK 값은 K 값은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GTK 값은 모르지만 요 암호화된 값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된 값들은 다 평문으로 지나가게 있습니다. 어떻건 하고 8개의 캐릭터가 PSK가 256비트로 바뀌는 겁니다. 256이고요. 그래서 아주 큰 키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스테이션과 AP가 패스워드 통해서 노운 펑션을 통해서 PTK를 구하고 PTK를 3등분해서 KK, KCK, TK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핸드 쉐이크가 끝나게 됩니다. 만일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격자는 패스워드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딕셔너리에서 그럴싸한 패스워드 캔디데이트 하나 구합니다. 개수를 구한 다음에 똑같이 논 펑션을 돌려요. 논 펑션은 패스워드를 PMK로 만들고 또 PMK에서 4개 파라미터를 구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PTK를 구하는 게 논 펑션이죠. PTK를 구해요. 구하면 이 PTK는 사실은 이 PTK는 다른 거죠. 왜냐면 얘는 개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는 진짜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수가 맞으면 어때요? 내가 했던 개수가 맞으면 개수가 예상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다음에 MIC를 구해봅니다. MIC를 요 내가 예측한 개수들 토대로 해서 PTK를 구하고 캔디드를 구하고 그다음에 요걸 구하죠. 그다음에 MIC를 구해요. MIC를 구했더니 내가 받은 MIC가 같다. MIC가 매치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를 내가 올바르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once attacker found password 그다음에 얘는 다른 스테이션에 그 트래픽을 디크립션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오픈한 게시가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이 패스워드는 진짜 패스워드고 이 패스워드는 예상한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MIC를 구합니다. MIC는 요 KCK의 예상되는 KCK 값으로 메시지를 구한 거잖아요. 두 개가 맞았다. 매치가 된다. 뭐랑 매치가 됐느냐? 실제 보안드 쉐크에 있는 그 MIC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측하는 KCK로 구한 MIC하고 같다. 그 얘기는 그 패스워드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스페이스를 키 스페이스를 안 뒤져도 딕셔너리는 그 스페이스가 아주 작습니다. 딕셔너리 어택은. 그리고 사용자들은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딕셔너리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차지하는 도면이 훨씬 더 줄어들고 충분한 가능한 시간 내에서 PDK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TK는 딕셔너리 어택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PS는 어떻게 하느냐? 드래곤플라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패스워드를 이제 PTK 앞서 말씀드린 딕셔너리 어택을 막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죠? MIC라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PMK, PTK, 그러니까 프리셔드 키 PMK, PTK로부터 그 이제 KC키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KCK 즉 비밀값으로 만든 암호문이 있는 거죠. 암호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수를 해서 똑같이 해본 다음에 암호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서 내 개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겁니다. 즉 MIC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볼 대상하고 실제 정답하고 내가 계산한 값하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내 계산한 값이 정답에 맞으면 내 개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측해서 계산한 값이 정답하고 맞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내 추측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P2는 문제가 뭐였느냐? MIC하고 MIC입니다. MIC. 그래서 MIC를 구한 KCK가 실제 MIC하고 내가 예측한 KCK가 맞았다. 그 얘기는 패스워드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드래곤플라이 프로토콜을 WPS3에서 제공했습니다. Intruder, 공격자는 should not be able to connect or unless they know the password.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AP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됩니다. Also, not be able to guess either the password or long-term authentication element of the password. 그 패스워드나 또는 long-term 패스워드를 분명히 guess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드래곤플라이에서의 요구 조건입니다. 네. WP2 PS키는 WP3 SA로 리플레이스가 됐습니다. SA는 뭐 약자냐? Simultaneous Authentication Equals.가 약자입니다. SAE. SA는 Offline Diction Attack을 막았습니다. Eliminate 했다. 네. Based on Dragonfly입니다. SA는 Eliminated Offline Diction Attack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딕셔너리 어택이 취약한지 알겠죠? 제3자가 PSK를 알 수가 있다면 그 AP를 컴프로마이즈 시킨 거고 그 AP에 붙은 모든 트래픽을 열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어떻게 막느냐 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스테이션과 AP인데요. 네, 둘이 만나서 이제 이 PSK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펑션을 통해서 P를 서로 도출합니다. known 펑션입니다.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P를 구합니다.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A1과 A2라는 값을 만들어내요. 랜덤 값입니다. 물론 밥도 B1과 B2를 만들고 두 개를 더해요. 이걸 더합니다. 더해서 A 값하고 그 다음에 P 곱하기 A2를 그 밥한테 줍니다. 물론 이 곱하기는 이제 일리프트 커브의 컴퓨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A, P, A2를 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받아서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 값은 어떻게 하느냐? K가 이제 그 비밀키인데요. 비밀키는 PA입니다. PA. PA는 어떻게 구하느냐? A 값을 아니까 A 값을 아니고 P랑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A 값을 알고 P를 아니까 또 1리터 컵을 구하면 되고 P 곱하기 A2는 받은 값입니다. 네,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네, 두 개를 빼면 K는 A, 네, 그쵸. 네. A는 A1 플러스 A2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2는 A1입니다. 그래서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계산해서 A1, B1, P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스테이션과 AP는 서로 공유 값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을 보냅니다. 해시 값을 보내서 서로 양쪽이 이제 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증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뮤추얼 어텐티케이션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드래곤플라이인데요. 게싱 패스워드하고 known 펑션에서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A하고 PA를 전달한 다음에 K를 구합니다. 네. 만일에 내가 패스워드를 모른다고 쳐보죠. 네. 내가 패스워드를 그 K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격자가 K를 구해야 되는데요. K는 어떻게 구하느냐? 네. 여기서 구합니다. 네. 그 A1입니다. 네. A1을 알아야지만 K를 구하려면 B1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B1과 A1은 밖에 절대로 공개 안 하죠. A랑 A2만 공개하기 때문에 네. A랑 A만 공개하기 때문에 A2도 모르죠. A2는 P랑 곱해진 값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1과 P1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얘기를 하더라도 K를 못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딕셔너리 어택 공격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딕셔너리 어택은 비밀의 내가 이제 비밀 값으로 만든 어떤 값을 받은 거하고 계산한 비밀하고 받은 비밀을 비교해서 이제 하는데 그 계산한 비밀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K를 벌써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측하는 패스워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K에서부터 이 K 값을 할 수 있지만 A1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로 널리지라고 그럽니다. 제로 널리지 플러스 얘기하는데요. 잠깐 갔다 올까요? 네. 보세요. 여기 밥이 있고 앨리스가 있습니다. 네. 물어봤어요. 너 패스워드 아니야? 물어봤어요. 앨리스가 밥한테 패스워드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앨리스가 밥을 잘 모르니까 만일에 여기서 그러면 밥이 어떻게 너 패스워드 아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 물어봤어요. 앨리스한테. 앨리스가 내 패스워드 뭐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패스워드를 밥한테 밥이 실제로 알고 있는 척했지만 밥이 패스워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네.
앨리스가 밥한테 내가 패스워드 안 알려주고도 패스워드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앨리스가 밥한테 나는 너한테 패스워드를 쓸지 얘기하지 않고도 패스워드를 알고 있음을 밥한테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제로 널리지 프루프입니다. 좋죠? 네. 비밀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하지 않고도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로 널리지 프루프입니다. 네. One can prove interactively to verifier that it knows the valid password without revealing anything other than fact that it knows password.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밥이 이 앨리스한테 너 B로 가서 A로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길입니다. 길인데 여기 동굴이에요. 동굴에 입구는 두 개고 정중앙 동굴에 여기에 이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게 잠겨져 있어요. 자물쇠로. 그래서 이 잠겨진 자물쇠가 바로 비밀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밥이 앨리스한테 너 가운데 있는 이 비밀값 알아 몰라 물어봤더니 얘가 비밀값을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밥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서 있다가 물어봐요. 어디로 나올까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A로 나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B로 가서 A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를 지나가서 A로 나오려면 뭔가요? 네. 이거 동굴 중간에 있는 이 바리케이드 비밀값을 풀고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 밥이 얘기한 쪽으로 가서 왔다. 네. 이걸 여러 차례 해요. 네. 수십 차례 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를 알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앨리스가 나한테 비밀값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앨리스가 비밀값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로 널리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비밀값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비밀값을 소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로 널리지 패스워드 프루프입니다.